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판결에 경향.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30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활동가 오초롱입니다. 저희 이정일 PD가 3일간의 휴가, 여름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비밀에 붙이시고 총총히 떠나셨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안에서는 첫 번째 여름 휴가라서요. 참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정일 PD가 없으면 거의 방송을 중단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전에 한번 이정일 PD가 이제 굉장히 아팠잖아요. 심한 독감에 걸려서 사무실에 나오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격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주일간 국민TV에 같이 있던 그 PD님께서 대신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 이정일 PD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조금 몸이 이렇게 완전히 아픈 게 아니고 살랑살랑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휴가를 쓰고 싶은 날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런 날 휴가를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초롱 활동가가 들어와서 좀 배웠답니다. 그 단서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정일 PD처럼 겁나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오초롱 활동가가 이제부터 좀 아플 때는 서로 이렇게 땜빵을, 그러니까 이제 오초롱 활동가도 이정일 PD에게 동영상을 가르치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은 저희가 초롱 씨랑 같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일 PD의 그 하는 웃음은 들으실 수 없고요. 저희끼리 쏙닥쏙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저한테 3건의 미디어 스크랩 아이템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이제 매일 한 가지 기사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3건을 다 너무 적절하게 잘 주셔서 아주 간단하게 3개를 쭈르륵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안희정 재판이 희대의 삼류 기사 생산지로 돌변했다라는 제목의 미디어스 기사를 주셨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라고 비판을 했다는데요. 사실 저희도 안희정 재판 관련된 보도가 우려스럽다라는 모니터 보고서를 1차 재판 나왔을 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김 씨가, 피해자 김 씨가 1차 재판 이후에 계속 너무나 2차 피해가 심각해지니까 그 재판에도 나오지 못하고 자책감과 불안감, 불면증을 시달리면서 입원 치료 중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핏 종편들을 이렇게 종편에서 멘트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한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 안희정 재판 보도는 과하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 문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희정 재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를 해서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나오는 모든 보도들이 매우 부적절했고 특히 서로의 무죄를 자기 형량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특히 안희정 씨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리한 증언들이 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무리한지 아닌지도 제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법정에 제출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보도에 이용하면 안 되고 법정이 사실은 이제는 많은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해야 된다. 지금 이 재판에 대한 과도한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무엇이랑 상관없이 김지은 씨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언론에서는 또 너무 이것을 흥미 위주로만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정말 희대의 찌라시, 그 삼류 찌라시 생산지로 돌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조선일보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퇴출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두구두구두구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막 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13일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조선일보 기사가 48시간 동안만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낮아 보이거든요. 48일도 아니고 48시간이니까. 이게 장난이냐 진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네. 있을 만한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 같았으면 여기는 다 퇴출됐어요 이미. 근데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또 많은 기사들에서는요. 이것을 지금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도 제목이 조선일보의 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행태였다. 조선일보가 당한 게 제가 보기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굴욕이야. 왜냐하면 이 정도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제재를 못하는 것이 더 굴욕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 정도의 아주 낮은 경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해서 발표했던 사실 저희가 발견을 해놓고 봉 씨가 보고서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막 잔소리를 해서 이런 건 보고서를 썼어야지 막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급하게 나온 보고서였는데요. TV조선의 윤정호 앵커가 6.13 선거 바로 다음 날인 14일 날 이것이 정치다의 앵커거든요. 근데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토론 과정에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다 파란색인데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 아주 작은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 그걸 보면서 네,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참 끔찍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TK 지역, 즉 경북과 대구.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한 5초 동안 말을 못하잖아요. 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 말빨이 세다는 모든 그 패널들이 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현종 씨가 횡설수설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봉우 씨는 이 빙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요. 자유한국당에 빙의한 듯한 이거 정말 윤 빙의한 앵커. 겁니다. 근데. 윤 앵커의 편파적 발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요. 여기 이 보고서의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민주당 압승의 TV조선 앵커 끔찍하다 발언 논란이라는 김도영 기자의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에 봉우 씨가 등장합니다. 제가 바로 이 보고서를 내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 보도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게 방심위에 들어갔다고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놓쳤는데 누가 방심에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발언이 이미 심의에 들어가서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 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송사 재승인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의견 진술을 듣는다라는 것은 죄가 과하니 한번 그들의 의견 들어보고 징계를 내리겠다. 가벼울 때는 의견 진술을 안 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 제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의견 진술이거든요. 그런데 의견 진술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견 진술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지 다음 주로 넘어갈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견 진술을 미룰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미루기도 해요. 심의를 미루려고 늦추려고. 그래서 풍계리도 여러 번 의견 진술이 늦춰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김도영 기자한테 알려드렸는데 김도영 기자가 13일 오후에 물어봤나 봐요. 윤정호 앵커에게. 그랬더니 윤정호 앵커가 취지에는 응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전체 방송을 보면 발언 취지와 맥락이 이해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봉호 활동가는요. 항상 방송을 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문제 장면만 보지 않고요. 전체를 다 보고 보고서를 써줘요. 굉장히 꼼꼼하게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영 기자가 제가 그날 또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봉호 활동가한테 전화를 해서 전체 방송을 보면 자기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봉호 활동가가 TV조선이 보통 실수하면 자체 정정이나 사과를 하는 편인데 윤 앵커는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발언 취지나 그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놀렸습니다. 이봉호 활동가가 미디어오늘에 실렸습니다. 아무튼 윤정호 앵커 별로 변명할 게 저도 대충 다 봤거든요. 별로 변명할 게 없어요. 그냥 말실수한 거야. 근데 본심이 그냥 훅 나온 거지. 어쩔. 그럴 때는 끝날 때 정말 깊이 한번 반성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라서요. 우리 2주의 방송 보도죠. 그런데 항상 우리 방송이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하게 되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그렇죠. 지난주 보고서 중에서 제일 센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봉우 씨가 모니터 팀장이 돼서 신문 보도, 방송 보도 그리고 종편까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신문, 방송은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민지 부장이나 배나은 활동가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방송이나 신문을 보다가 하고 싶은 것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니터 팀장이 신문, 방송, 종편을 관할하면서 자꾸 회의를 해. 쓸데없이 회의 열심히 해. 그러더니 세상에 이게 몇 장이야. 12장짜리 보고서를 신문, 방송, 종편을 다 묶어서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보고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읽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이걸 어떻게 다 읽어? 그러면 결국은 뒤에 있는 아이는 좀 묻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13장짜리 보고서 누가 나한테 주면 읽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게다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말이죠. 내 말은 한눈에 한 사안을 쫙 일관되게 정리해주는 맛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길어서 먹는 사람한테는 체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무튼 묶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매번 있을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신문, 방송, 종편을 모두 묶는 보고서를 낼 겁니다. 자, 이렇게 꽉 묶어놓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주제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주제죠.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네.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네.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5일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를 한 문건인데 같은 날 이제 JTBC에도 같이 보도가 됐어요. 네. 해당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되죠. 네네. 박근혜 씨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에 불복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검토한 겁니다. 네. 이걸 가정을 하고 검토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문건이 공개되자마자 당연히 논란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일부터 쭉 이어져서 문건이 추가적으로 여러 방송사에서 보도가 됐고요. 네네. 해당 문건뿐만 아니라 12일에는 또 JTBC가 추가로 보도를 한 문건이 있어요. 해당 문건에서는 3월 달에만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2016년 11월 촛불 집회가 시작되던 시점이죠. 네. 그 시점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를 했었다라는 문건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이제 TBS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 듣는 건 아니고 출근하면서 이제 잠깐 듣는데 맨날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사안이긴 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게 특히 저희는 종편을 모니터하는 저희로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 위수령이나 이런 말들이 종편에서 패널들 입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근거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이런 걸 하면서 슬슬 흘린 거야, 언론에. 그러니까 주요 패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들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어떻게 갑자기 위수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면 위수령 내려야 돼요. 이런 말을 툭툭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다 들은 것이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군인권센터나 여기저기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면서
뭐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수준의 이건 문서. 정말 빼박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이나 그 조중동이 굉장히 비슷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우기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방송이니까 방송 보도의 추이부터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요 보도가 이어진 이후에 5일날 JTBC가 첫 보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6일부터 타 방송사들도 보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던 기간은 일단 JTBC 보도가 나왔던 네. 뒤인 6일부터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날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합니다. 예.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조사단을 특별히 꾸려서 예.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11일 날 이 조사단의 출범을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은 6일부터 일단 11일까지였고요. 근데 네. 전반적인 보도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네.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보도량이 급증합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던 방송사가 뭐 MBN 같은 경우는 6일부터 9일까지 단 2건이에요. 네. 근데 10일 이후에는 9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총 11건이 됐는데 실제로 사안이 불거졌을 때에는 2건밖에 보도를 안 한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6일부터 9일까지 그럼 네. 도대체 방송사들은 보도를 어떻게 했나 네. 이걸 분리해서 봤어요. 네, 네. 분리해서 봤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방송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이 6일부터 9일까지 종편 4사, 지상파 3사 네. 7개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미보도로 일관한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뭐 차장님은 찍어봐. 보고서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테고 S? SBS? SBS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이거 좀 근데 SBS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요즘 이런 방송사들이 집중해서 뭔가를 보도한답시고 네. 되게 중요한 보도를 막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상파 중에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면 M이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종편 4사까지 끼면 뭐 TV조선이나 채널A가 아닐까 생각하셨을 텐데 충격적이게도 MBC였고요. 네. MBC가 정말 6일부터 9일까지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의심이 들어서 자막 검색으로 계속 기무사, 뭐 계엄령을 네. 다 쳐봤는데 나오질 네. 않아요. 예. 10일부터 보도를 했는데요. 나쁜 네. 보도를 한 건 아닙니다. MBC 보도가 수방사 그리고 네. 기무사, 경찰까지 해서 이 셋의 연결관계로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네. 실제 촛불 집회에서 체증을 했다라는 보도를 단독 보도로 내놨어요. 네. MBC가 나쁜 보도를 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6일부터 9일까지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는 건 간단히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상파 3사가 약간 JTBC처럼 중요한 의제를 정하면 깊이 있게 보도를 하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모든 보도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막 백화점식으로 했는데 특정 주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좀 깊이 있게 보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 보도가 안 되는 경우의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MBC가 이렇게 6일부터 9일까지 미보도를 한 데에는 저는 이것은 JTBC 특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각으로 발굴해내는 새로운 보도를 찾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때 나온 보도는 자신들이 이제 그렇죠. 별도로 취재한 내용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보도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녁 종합 뉴스라고 하면 하루를 정리해주는 보도라고 대체로 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MBC 뉴스데스크를 봤을 때 자신의 특종이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하루 정도 안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6, 7, 8, 9, 4일을 안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10일 이후에 그나마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 KBS나 SBS는 뭐 대단한 특종이나 자신의 자사 발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문건을 누구에게나 공개된 그 문건을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MBC는 그렇게까지 안 했을까? 이거는 좀 MBC 뉴스데스크가 좀 잘못 판단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MBC 말고 KBS랑 JTBC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JTBC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첫 보도하기도 했고 네. 또 본인들이 이철희 의원하고 거의 동시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한 기간에 적어도 단신으로 처리하더라도 네. 계속 한 건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총 보도량에서도 굉장히 월등히 많은 수치가 보입니다. JTBC 같은 경우는 15.5건이에요. 네. 가장 적은 방송사가 채널A였거든요. 채널A는 5건밖에 안 됩니다. 네. 3배 이상의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방송사가 KBS예요. 네. KBS 같은 경우는 5일 JTBC가 문건을 공개하고 나서 네. 다음 6일 날 바로 5건의 보도를 냅니다. 네. 하루에 5건을 냈다는 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팠다는 거죠. 네. 보도 내용에서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네. 사안의 문제점, 문건 자체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보도나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무사가 이 문건 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KBS 보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JTBC보다 좋았던 점도 있었다. 잘 정리된 부분은 있죠. 그렇죠. JTBC는 자기네들이 발굴한 거에 힘을 줬다면 KBS는 전체를 좀 잘 정리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KBS가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던 기간 중에 하루 빼고 보도가 한 건씩은 또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JTBC처럼 꾸준히 사안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였다라는 네. 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나쁜 보도를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있죠. 안 하는 게 차라리 고맙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들의 행태를 알려주시죠. 네. 먼저 TV조선입니다. 네. 뭐 안 나오면 네. 섭섭해요, 이제 네. TV조선. TV조선은 이게 TV조선만 보이는 논조는 아니고요. 네. TV조선의 모기업이라고 해야겠죠. 조선일보 역시나 똑같은 네. 이 논조를 보이는데 그렇죠. 이 논조가 뭐냐면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이 문건이 시작된 거다. 네. 라는 주장을 펼쳐요. 대략 이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철희 의원이 국회에서 한민구 전 장관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건이 나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철희 의원에게 책임을 몰고 가는. 아니 그게 왜 책임이야? 업적이지? 굉장히 웃기죠. 굉장히 웃기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네. TV조선 역시나 보도에서 이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네.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위수령 폐지를 검토하라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지시하고 뒤이어 기무사에도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요거는 앞서 이철희 의원의 질의 때문에 네. 요 문건이 작성됐다는 거고요. 한민구 장관에 대한 멘트도 나오는데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았지만 청와대나 총리실 보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는 얘기는 한민구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리죠. 요거를 좀 뒷받침하는 것이 요 뒤에 나옵니다.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합참에 맡겼을 것이라며 보고서는 장관 보고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엄을 실행할 거였으면 기무사에서 검토를 안 했고 합참에서 검토를 했을 거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행을 위한 문건이 아니라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네. 문건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장이 굉장히 틀립니다. 네. 어떻게 틀린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철희 의원이 질의를 해서 나온 문건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의 질의 내용과 이 문건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철희 의원이 질의한 건 한민구 장관에게 당시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느냐. 네. 위수령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렇다면 한민구 장관도 이 위수령 폐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네. 위수령 폐지에 대한 문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위수령 폐지가 적법하다. 아니다. 위수령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기무사의 문건은 그게 아니에요. 네. 위수령을 발동하려면 시행 요건이 어떻고 네. 이 시행 요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병력을 어디에 투입하고 얼마만큼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지 네. 이걸 일단 검토했고요. 네. 그 뒤에 위수령뿐만 아니라 계엄령까지 나간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위수령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네. 넘어가는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건 자체가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을 수는 있어도 네. 이철희 의원의 질의대로 검토한 문건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 때문에 만들어졌을 수 있지만 이철희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은 태도인 거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채널A의 보도의 문제점은 뭔가요? 채널A 같은 경우는 약간 또 TV조선과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네. 네, 채널A는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이 문건 자체를 작성한 기무사에 대한 비판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모든 네. 방송사가 일단 뭐 TV조선과 채널A 제외하면 네. 심지어 MBN까지도 이 기무사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무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 대부분 송영무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고요. 네. 송영무 장관이 이 3개월 동안 문건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고, 또 전달하지 짭짤해요. 않았다. 네, 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갑니다. 네. 이 사안이 기무사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 네. 이걸로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정당들의 입장들이 있죠. 자유한국당은 비밀 문서인 기무사 문건이 유출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무사의 군병력 동원 계획은 쿠데타에 다름없다며 독립수사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주로 전달을 해요. 그냥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양쪽의 공방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다른 방송사들은 좀 지적을 제대로 했나요? SBS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적을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지켜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이 문건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문건을 읽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광화문에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6개 여단을 투여한다든지 또 여의도에 1개 여단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무사가 이 사안을 검토할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기무사에게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작성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죠. 그쵸.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보도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SBS, KBS, JTBC 세 군데에서만 나왔어요. 나머지 방송사들은 보도를 했지만 이런 문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정리 보도가 없었던 거죠. 그 MBC는 계속 심각하네요. 그죠? 요거는 MBC 같은 경우는 보도량만 단순 놓고 보면 TV조선과 똑같아요. 이 정도는 정말 심각하다고 MBC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6일에서 9일까지 미보도 태도를 일관한 것의 결과로 볼 수 있고요. MBC가 그나마 잘한 점은 뭐 후속 보도에서 단독 보도를 냈다는 것, 단독 보도 내용이 좋았다는 수방사 것, 내용 뭐 이런 거요. 거기까지는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뭐 일단 6일부터 9일까지 보도를 안 했다는 건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문하고 종편도 했다 그랬잖아요. 다 묶어서 이 보고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일 신문하는 날이고 목요일이 이제 종편하는 날인데 그때까지 이 보고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내일 이것을 제이 씨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 이 주제에 대해서 신문하고 종편은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한 곳은 신문이에요. 신문이 엄마로서 왜곡 보도를 만들어내는 엄마로서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편과 저녁종합뉴스가 이걸 가져다가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문도 마찬가지로요.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는 침묵합니다. 사실상 보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중동 같은 경우에 7월 6일, 7월 7일 모두 한 건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때 경향, 한겨레, 한국은 다 보도를 하거든요. 한겨레는 7월 6일에는 한 건 했지만 7월 7일에는 3건을 해요. 그런데 이때도 조중동은 보도를 안 하다가 7월 9일 날 동아하고 중앙은 사설을 한 건씩 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른 보도에서 딱 한 줄 이 얘기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7월 9일에서나 처음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보도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도량을 보더라도 전체 제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보도량을 보면 한겨레는 18건, 한국일보 17건, 경향신문 19건을 보도하는 동안에 조선일보는 그나마 15건을 했는데요. 중앙일보는 7건, 동아일보는 6건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량이 훨씬 많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처음에는 완전히 은폐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수사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보도하는 신용을 했고 그것도 조선일보는 어찌됐든 보도는 했지만 동아 중앙은 계속 이것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은폐까지는 아니지만은 축소 보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 보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이게 왜곡일 것이다. 적폐청산으로 몰고 가려는 무리한 지금 주장이다라는 것을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다 사설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은 사설은 아니고요. 그 칼럼인데
제목이 분수대 계엄령의 추억이라는 7월 9일 보도예요. 근데 이 보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혹이 과장됐다는 반박이 있다.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비상 검토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문건 작성과 폭로 경위를 모르고서야 이런 상상은 그냥 부질없는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싸는 이런 시각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거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도 내용이 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적폐몰이라는 주장을 해 나갑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탄핵 찬반 세력 국가전복 상황 때 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11일 사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건이 공개된 즉시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왜 하는지도 의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적폐청산을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말도 굉장히 많이 울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건 전 정부에서 해놓고 그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무 장관의 보고 시점 그리고 문건 유출 경로에 집착하는 게 조중동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왜 보고가 이렇게 누락됐느냐 또는 문건 유출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라는 계속 똑같은 거죠. 우리가 녹취가 나오면 녹취의 불법성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런 태도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했는지만 한번 볼게요. 이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방장관은 넉 달 전 보고받았다는데 숙성기간 거쳤나? 7월 이딴 문건 폭로, 송 국방의 기무사 개혁 카드 보이지 않는 손? 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를 문제 삼느냐? 보고받고도 넉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논란이다.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이럴까? 이게 다 기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프레임을 짜야 되는지 물타기 방식을 딱 알려준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하는 TV조선이나 채널A가 그런 식의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것을 이렇게 거기서 채택을 해서 보도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하는 것이 이철희 의원의 지리탓이다. 이것은 예, TV조선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가 물어봐서 나온 건데 왜 그래?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중동이 가장 문제적인 방송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종합뉴스에서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을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는 계속 울거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편 중에서는 저희가 7월 6일에서 7월 11일까지 어디가 제일 관련 내용을 기무사 관련된 내용을 많이 했나라고 보니까요. MBN이 350분이라는 방송 중에서 32.3%인 113분을 기무사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이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어찌됐든 필요한 방송이었잖아요. 아이템이. 그래서 MBN이 그나마 했어요. 그런데 채널A의 정치데스크,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정치데스크는 우리의 좀 나름 텃밭이죠. 거기에서는 36분을 방송을 했고요.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9분을 방송했거든요. 그런데 채널A의 뉴스탑 10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하루 종일 하는 방송인데 여기서 하나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7월 6일에서 11일까지 344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중에 0%. 1분도 방송을 안 했다. 여기도 거의 은폐 수준으로 보도를 안 했다. 보도하기 싫었다라고 티를 내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 보고서 보다가 네. TV조선 9분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이 9분이 뭐야 했는데 옆에 살짝 눈을 돌렸더니 0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너무나 웃기죠. 예. 그래서 제대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그 방송을 사실은 요거밖에 없었다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다른 사안 같았으면 드루킹 같으면 지금 방송이 막 10개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거든요. 쭈루룩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보도가 진짜 너무 없었다라는 것과요. 그다음에 우리가 빨간 줄로 처리한 것만 하나 보여드리면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 그나마 보도했다는 정치데스크에서 이용환 앵커가 전효욱 작가한테 이번 논란과 5.18 당시를 비교하는 발언 전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매우 부당하죠. 그 당시에 그 5.18의 경우는 아주 온 국민이 불안해할 정도로 또 광주에서 정말 그 대단한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그 촛불 집회의 경우는 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질서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의 그 장으로서 활용된 겁니다. 네. 어떤 국민들이 그 5.18 당시와 같이 그 분노와 또는 그 어떤 반민주화에 대한 그 저항, 예. 굉장한 격렬한 저항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거를 5.18 민주화 항쟁하고 예. 똑같은 반열에 놓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한 뚜렷한 압박이라고 규정을 했고 TV조선과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이철희 의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에 집착한 것을 사태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전용욱 작가가 굉장히 적절히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엄령 문건 작성의 주체가 12.12 쿠데타의 중심이었던 기무사 인 탓에 일각에서는 계속 5.18하고 비슷한 창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지적을 최근에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채널A가 이것은 선동이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일축을 그냥 이 전용욱 작가도 똑같이 발언을 한 거예요. 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선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일인 거거든요. 굉장히 사안이 또 문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별거 아닌 거 그냥 애들이 그냥 소설 쓴 걸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리고 군이 월급 받고 국민에게 정말 세금 받아 먹으면서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군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자기들끼리 막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심지어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이렇게 감싸고 돌 만한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우리 언론은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 발생해도 그냥 퉁치고 가려고 하고 오히려 그걸 가리키는 그 사람을 더 지적하고 이철희 의원이나 물론 저는 송영무 장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처리를 잘못한 것이거나 현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려고 과도한 꿍꿍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문건을 발견해서 뭔가를 발표할 때마다 이 소리를 했고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현혹되지도 않는다고 이 주장이 너무 진부하고 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 주제가 좀 더 많이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보도하는 것은 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김어준 등등의 몇 곳에서 계속 이 이슈를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언론의 문제다. 사실은 안희정 씨 공판 그런 것보다 이게 100배는 중요하잖아요. 훨씬 중요하죠. 그 안희정 씨 공판 그냥 재판 끝나고 나서 알려달라고 그냥 딱 결론만 알려주면 된다고. 그걸 왜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런 지저분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그 문건 좀 정리해가지고 잘 정리한 보도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마치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댓글 해봅시다. 미령곰탱님께서요. 동아일보 기사 진짜 황당하네요 하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그 모니터 담당자한테 보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요새 경기도 시내버스 주 52시간 하면서 파행 운행하고 사람 없다고 폐선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것도 남경필 전 지사와 연관이 있는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뉴시스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경필 전 지사가 경기도 이제에서 되게 큰 버스 회사가 가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토요일 방송은 수다맨 유민지 부장님 출연으로 활기차지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캠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요일 방송은 역시 힐링이 됩니다. 오초롱 활동가님의 낭낭한 목소리에 편안하게 듣고 이정일 PD님 깜짝 출연에 반갑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레이니 칠세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월요일 출근이 겁나네요. 민원년 사무실에는 에어컨은 빵빵하신지 궁금합니다. 빵빵합니다. 네, 자꾸 회원 수가 늘어야 더운 여름 사무실에 에어컨도 마음껏 빵빵하게 틀어놓을 텐데요 하면서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네. 시원하게 네. 업무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BS의 제2에서 봤는데 주옥순 씨의 유튜브가 80만 명 조회를 기록한다고 하네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봐요? 유튜브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렸을까 걱정하시면서 씁쓸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가끔 극우적 성향에 막말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굉장히 걱정된다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가입하라고 했더니 하셨다고 했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텔레그램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40416님, 시즌2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네요. 매일 새로운 구성으로 새로웠습니다. NG컷이 없어진 것이 살짝 서운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주일 풀로 채우신다고 모든 활동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으로 승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다음 주에도 탈탈탈 읽으시네요. 예, 그리고 동막골님이 간단하게 화이팅 하셨고요. 티에노님이 봉팀장님 대세에 맞게 BW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봉봉이라고 하세요. 봉봉. 우리 모두 이미 봉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재용을 JY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티에노님이 주성치 하면 역시 파괴지왕 식신 하시면서 왜 이거는 또 우리 두 분의 코너 이름을 주성치로 민원년 주성치로 했거든요. 그래서 파괴지왕 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절대 김세욱 팀장님 부정회장님이 파괴지왕이나 식신이란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매주 김세욱 배나운의 주성치를 기대하면서 기운내서 여름을 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갤락티카 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넘었는데 한국의 악성 암덩어리인 조중동과 삼성은 왜 더 날뛸까요? 날개 떨어진 적폐무리들만 건들지 말고 뱀의 머리를 맨 먼저 쳐야 하는데 오히려 야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좀 그런 건 있죠. 특히 언론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개혁이 다른 데보다 더 지금 느리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둥이아빠 공구님께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말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은 느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정희 PD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디오는 좀 빨라도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빠르시다고 하니 저도 좀 신경을 써서 조금씩 오늘은 좀 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근데 이게요. 같이 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유민지 부장이랑 하면 또 막 업돼가지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내일 또 저희 신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무사는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신문 모니터 해볼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앞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